5화에서는 이현이 지영을 향한 자신 마음을 자각하며 속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술 기운에 지영에게 키스를 한 이현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죠. 이 일로 인해 당황하면서도 화가 난 지영은 기억조차 못하는 이현으로 인해 북어를 사정없이 두드리며 자신의 화난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이현은 어떻게 지영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임송재의 도움을 받게 되죠. 바로 지영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가방을 돌려준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현을 끌어안아 그를 몹시 당황하게 했는데요. 이때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던 이현이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당황한 지영이 옷자락을 잡으면서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두 사람 몸은 키스 이후 또다시 밀착되며 엔딩을 장식했습니다. 지영은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는 이현 모습에 당황했는데요. 폭군 이현이 일개 대령 숙소에 불과한 자신한테 사과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현은 진실을 말할 수 없어 둘러댔지만 속마음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사실 지영 또한 저녁 수라를 거르는 이현으로 인해 마음이 쓰였는데요. 그러다 수라를 드리라는 말에 환하게 웃으며 한 걸음에 달려갔죠. 지영 또한 자신 마음을 부정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현에게 스며들고 있었죠. 예고편에서는 지영과 이현이 저작거리로 자맥 나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영이 경합 재료 준비를 위해 내간에게 통행패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통행패는 주지 않고 이현이 찾는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였죠. 지영은 방앗간에 들러 자신이 처리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이현은 경합에 필요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며 자신이 함께 가야겠다고 말해 지영을 당황하게 하죠. 그런데 잠행복도 이현이 손수 준비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행복으로 갈아입은 지영 모습이 얼마나 예쁠지 정말 기대됩니다. 저작거리에서 꽁냥꽁냥할 두 사람 모습 상상만으로도 설레죠. 그리고 망운록에 있던 놀이개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는데요. 예고에서 보면 자맥 나온 이현이 놀이개를 지영 손에 쥐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도 자맹복을 입은 예쁜 지영이 놀이개 하나 없자 그곳에서 구매해 지영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입니다. 6화에서 가방을 되찾은 지영이 자신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을 이현에게 하는 듯 보이는데요. 자꾸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며 지영이 떠난다는 말에 몹시 서운해하는 이현이죠. 그런데 이제 막 지영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흔적도 없이 떠나버리기라도 한다면 이현은 어떻게 될까요? 이현은 사실 지영에게서 자신 생모인 연씨 모습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어머니처럼 지영마저 자신에게서 사라져버린다면 또 한 번 크나큰 상처를 받으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실제 원작에서는 이현 또한 타임슬립으로 지영과 함께 현대로 돌아오는데요. 아마도 드라마에서도 이현이 타임슬립해 현대에서 지영과 재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예고에서 이현은 지영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자신 자리로 돌아가고 싶으면 명나라 사신단이 데리고 온 숙수들을 이기라는 것이죠. 물론 이는 지영의 요리 실력을 믿기도 하지만 옆에 잡아두고 싶은 간절한 이현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에 국군이 달려있는 이 상황에 자신에게 그들과 대결하라니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지영이죠. 지영의 장점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임금명인지라 거절할 수조차 없는 지영은 경합을 준비하죠. 수락관 참모들과 우리가 못할 게 뭐냐며 화이팅까지 외치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승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미리 보기에 보면 명사신 우고는 공물의 조건을 걸고 조선과 명의 요리 경합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영은 이현의 협박을 곁들인 선물 공세와 수락관을 점령한 명숙수의 선전포고에 점점 승부욕이 불타오른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강목주로 보이는데요. 예고에서 강목주는 이번 경합은 조선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해 매국노의 모습을 보이죠. 이는 지영과 이현에 대한 질투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눈의 가시 같은 지영이 이번 경합까지 이기게 된다면 자신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지영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현의 모든 총애를 한몸에 받던 강목주였는데요. 그런데 그가 등장한 이후로는 이현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이 느껴지며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것입니다. 지영을 바라보는 이현 눈빛에서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었죠. 불안을 느낀 강목주가 5화에서는 자신이 직접 준비하겠다며 낙거상을 준비시켰는데요. 하지만 지영은 이현에게서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또 하나의 낙거상을 준비했죠. 결국 의도치 않았지만 두 개의 낙거상이 경합을 벌이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제산대군과 이현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지영의 슈니첼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린 강목주는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악녀인 강목주가 명과의 경합 과정에서 이를 꾸미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라의 구군이 걸린 상황에서 지영을 끌어내리자고 미친 짓을 준비하는 강목주입니다. 모두가 간절하게 이기기를 바랄 때 구군 따위는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이 행동은 최근 어디선가 익숙한 모습이죠. 과연 강목주는 어떤 악행을 준비할까요? 일전에 맥만수에게 대령 숙수가 될 절호의 기회라며 그에게 독약을 전달했었는데요. 어쩌면 이번에도 설마 맥만수를 이용해 지영 음식에 독을 타려는 것일까요? 설마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 사신 음식에 독을 넣어 그가 죽기라도 한다면 이는 전쟁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보다는 지영이 준비하려는 메인식 재료를 망쳐놓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지영은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요? 중국 사신단이 데려온 숙수들은 사천 요리의 대가들이라고 했는데요. 사천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이죠. 초피의 얼얼한 맛과 고추의 매운맛이 결합되어 입안 가득한 특별한 맛을 선사하는데요.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큼하면서도 향긋하고 깊고진한 맛과 다양한 맛의 조화를 추구하죠. 대표적인 향신료는 고추와 초피 외에 마라소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5화에서 고추가 등장한 것도 아마 요리 재료를 암시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도 매운 고추를 이용해 마라탕과 꿔바로우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조선에서는 고추의 매운맛이 낯설지만 매운맛에 익숙해 있는 명으로서는 거부감이 없을 텐데요. 오히려 기존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마라의 매운맛에 감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마라의 매운맛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달달함을 겸비한 꿔바로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음식으로 경합에서 이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 입장에서는 독초로만 여겨졌던 고추를 마라탕을 통해 맛보게 될 텐데요. 이때부터 고추가 본격적으로 궁중 요리에서 쓰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죠. 경합에서 패한 명사시는 조선에도 이렇게 뛰어난 숙수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텐데요. 문제는 이후에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합에서 이긴 지영을 탐내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건 다 내줘도 지영만은 내줄 수 없는 이현일 텐데요. 과연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 키스까지 한 지영을 자신의 후궁이라서 안 된다고 거절할까요? 무척이나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현은 백성들의 민심과는 거리가 먼 폭군이었는데요. 자신은 최상의 삶을 살고 있기에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도 없었죠. 이현은 지영 권유로 저작거리에서 국밥을 먹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곳에서 자신 이외면한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궐 밖에서 이현 못지않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제산대군 만행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임금이 강목주 치마폭에 쌓여서 정사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말까지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흥분하는 이현을 지영이 만류하며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